예를 들어 여기 아치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얇은 사람이 있고 약간 두꺼운 분이 있겠죠? 그럼 잘라요. 이게 잘라요. 그리고 이 부분을 밀어 넣습니다. 이 부분을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21 성형외과 이완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안면 윤곽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광대 축소술. 환자분들이 광대 축소 상담하러 오시면은 궁금해 하시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CT 분석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리고 환자분이 원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의 그 접점이 어떻게 되는지. 환자분들은 그냥 광대가 크니까 그냥 무조건 광대 줄이길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얼마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 화면 보시면은 이 환자분이 저의 이제 윤곽 3종, 광대 축소술, 사각턱, 긴곡선, 앞턱 T절골 했던 케이스의 환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확실히 오른쪽 45도 광대가 역광대 및 45도 광대가 좀 큰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비대칭을 같이 개선하는 동시에 환자분이 원하는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보시면은 역광대가 좀 많이 발달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45도 광대 역시도 많이 좀 볼륨감이 튀어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주안점을 둬서 수술에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자, CT 사진을 보시면, 이거 CT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보면은 오른쪽 하악이 더 많이 발달되고 왼쪽에 비해서, 오늘은 뭐 광대 축소에 대한 얘기니까 광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광대와 왼쪽 광대를 비교해 보면은 딱 육안적으로 봐도 오른쪽 광대가 더 커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광대 길이를 재보면은 이쪽은 21.7mm, 이쪽 같은 경우는 22.5mm. 오른쪽 좌우 길이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니까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인 환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광대 축소를 하는 김에 이런 비대칭도 같이 덩달아 개선하는 쪽으로 진행하면 좋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옆에 측면 광대를 보면은 이제 요 광대 아치뼈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이 이제 45도 광대, 정면 광대. 정면 광대는, 앞광대는 좀 볼륨감이 생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대 축소술을 함에 있어서 앞광대는 건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지방이식이나 필러로 앞광대 볼륨을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부위는 45도 광대와 역광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감각신경선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L자 절골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L자 절골을 시행해서 뼈 조각을 절골을 하게 되는데, 눈가에 가까이 붙일수록 절골량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45도 광대가 많이 먹히게 돼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을 가까이 눈가에 절골선을 붙이면 붙일수록 45도 광대가 많이 영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효과가 아무래도 좋죠. 45도 광대가 큰 분들은 더 눈가에 붙이면 붙일수록 좋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외측 안아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외측 절골 폭을 대략 0.5cm에서 1cm 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해야 안아 외측 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환자의 요구에 따라서 45도 광대가 저는 너무 커해서 가까이 붙이게 되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유독 광대가 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넣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무조건 현실적으로 많이 넣을 수 있을까요? CT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턱을 든 모습인데, 이거를 우리가 아치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동굴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45도 광대, 45도 광대, 이분이 이제 역광대를 영역을 맡게 되는 포인트입니다. 절골을 이런 식으로 절골을 시행하게 되고, 아치는 이런 식으로 절골을 시행해서 이 45도 광대와 역광대가 이제 움직입니다. 그 움직이는 그 골절편을 안으로 집어넣고 위로 올려서 플레이트로 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이 아치뼈를 절골할 때 최대한 여기 역광대가 많이 먹게끔 이렇게 잘라주면 안 되냐고 많이들 요구하시거든요. 여기를 최대한 뒤쪽에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더 많이 들어가. 요 범위가
우리가 이제 절골 하는 요 뼈의 범위가 요 45도 광대와 역광대에 포함된 요 범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 한번 볼까요?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랐다고 치면은 여길 자르면 요 뼈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요 뼈가 들어갈 수 있는 요 공간이 있는 부분을 절골을 해야 됩니다. 요 부분을 절골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볼까요? 한번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절골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요 부분이 잘리게 되는 거예요. 공간이 있는 부분을 자르게 되면 요 부분에 두개골과 연결된 이 부분의 뼈는 집어넣을 수 없고 요 앞쪽 부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더 포함시키고 싶은데 왜 안 되냐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을 절골을 해야 보시는 바와 같이 뼈가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밀어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좀 뒤로 가긴 했는데 좀 더 뒤쪽까지 넣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환자분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의사의 스킬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최대한 많이 넣어달라. 너 넣을 수 있으면은 한 1cm, 2cm 넣어주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이 뼈 두께를 보시면은 뼈 두께가 기껏해야 4mm에서 두꺼운 분들은 5mm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아치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얇은 사람이 있고 약간 두꺼운 분이 있겠죠? 그럼 잘라요.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이 부분을 밀어 넣습니다. 이 부분을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뼈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플레이트는 어떻게 고정되냐?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를 고정하게 됩니다. 결국은 들어가는 폭은 이 환자분의 뼈 두께만큼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뼈 두께가 4mm면 4mm, 6mm면 6mm. 이렇게 두꺼운 환자분은 이렇게 두꺼운 뼈만큼 집어넣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저는 최대한 넣어주세요 라고 표현하게 되면 플레이트가 이렇게 고정이 되죠. 이렇게 뼈는 결국 이 부분은 그냥 떠버리게 됩니다. 그럼 분리압이 돼버려요. 환자분들이 분리압이 되면 뼈가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괴사가 된단 말이에요. 뼈가 좀 본 로스가 된단 말이에요. 본 로스가 되게 되면 분리압으로 인해서 환자분이 통증을 호소한다거나 그 부위가 패인다거나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는 보통 우리가 4mm 내지 6mm 씁니다. 간혹 정말 뼈가 두꺼워가지고 6mm 플레이트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6mm 이상의 플레이트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개골에 연결된 이 뼈 부분을 좀 다듬어가지고 이 뼈 사이의 그 폭을 좀 줄여서 플레이트를 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45도 광대를 이제 L 절골해서 하게 되는데 45도 광대가 유난히 큰 분들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 칠한 부분에 본칩을 제거하고 리덕션을 해서 고정을 하게 되고요. 45도 광대가 크지 않은 분들은 그냥 절골로 밀어 넣은 다음에 재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가 고정이 되고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동굴이 좀 좁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L자로 이렇게 절골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45도 광대, 역광대가 45도 광대, 역광대가 들어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면 윤곽수술의 광대 축소술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상담하러 직접 내원하러 오셨을 때 환자분이 요구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예뻐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뻐지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